시작하시면 돼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머클트리 세미나를 맡은 김태훈이고요. 반갑습니다. 어, 와우. 근데 우선, 지금 그 화면이 그 그거 안 한 거 맞죠? 아직 슬라이드 쇼. 어, 편집창으로 보이는데. 뭐야? 잠시만요. 안 보여요? 지금? 지금 편집하는 창으로 보여요. 그래요? 네. 슬라이드 쇼로 했는데, 잠시만요. 다시 공유를. 잘 보이나요? 이제 잘 네, 이제 보이네요. 잘 보여요. 아, 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머클트리 세미나 맡은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지금 피다오 PBC 팀에서 런치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 학기에 포스트에 컴퓨터공학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블록체인 쪽 공부 좀 더 하려고 서울대학교 버추얼 머신 앤 옵티마이제이션 연구실 석박 통합과정으로 진학 예정에 있고요. 제 디스코드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DM 주시면 모르시는 거 있으면 답해드려 볼게요. 세미나 관련해서. 네, 그래서 영장은 사실 컨센서스 앤 스테이츠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쯤 되면 세미나 듣고 계신 분들이 거의 알 법한 내용인 것 같아서 혹시 모르시면 이해 안 되는 무리가 없는데 혹시 모르시면 이전에 저희 피다오에서 했던 세미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장은 머클트리입니다. 머클트리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바이너리 밸런스 해시 트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바이너리 트리고 밸런스 트리입니다. 그래서 인टर 보는 것처럼 바이너리 하면서 이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죠. 그리고 해시 트리입니다. 그래서 리스 노드들이 그 트랜잭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위에 인터널 노드들이랑 다른 모든 노드들은 이 해시 값을 그 암호학적 해시 함수를 통해서 그 해시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암호학적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바텀업 방식으로 트리가 이제 크리에이트가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만약에 트랜잭션 포인터 좀 칠게요. 만약에 여기 트랜잭션 A와 트랜잭션 B에 대한 해시 값이 이렇게 있고 이걸 바텀업으로 계속 이렇게 더해서 새로 해시 함수를 취해서 해시 AB를 구하고 또 CD 값이랑 ABC 하면 ABCD 그리고 ABCD EF H 해서 쭉 해서 이 루트까지 해시 값이 생성이 됩니다. 이 루트는 좀 독특한 성질을 가져서 따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냥 머클 트리의 루트다 해서 머클 루트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이 머클 트리의 그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인티그리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한국말로 하면 데이터 무결성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트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바텀업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암호학적 해시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멀클 루트는 가히 그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되는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결성이랑 뭔 상관이냐 하면은 그 트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암호학적 해시 함수를 취해서 그 해시 값을 이제 저장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리프 노드에서 트랜잭션 데이터를 누가 바꿨다? 그러면 루트 해시가 다 영향을 받아서 결국 바텀업으로 이렇게 다 영향을 받아서 결국 루트 해시 값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이제 그 뭐 멤버십 증명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어떤 트랜잭션이 이 블락에 속하는지 그 베리피케이션 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멀클 트리에서 그거를 이제 베리파이 한다 해서 멀클 프루프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이제 그 전체 체인에 대한 데이터 그 사본을 그 굳이 홀드하고 있지 않아도 저런 그 어떤 트랜잭션이 해당 블록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멀크 프루프를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 K라는 트랜잭션이 해당 블록에 속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 K에 대한 해시값 말고 L에 대한 해시값 그리고 IJ에 대한
해시값, MNOP에 대한 해시값, 그리고 ABCDEF에 대한 GH에 대한 해시값만 있으면 우리가 해당 이제 트랜잭션이 그 블록에 속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블록 헤더에 머클 루트는 있잖아요. 루트는 우리가 아는 값이고 K랑 L이랑 더해서 KL, 그리고 IJ랑 KL 더해서 IJ, KL, MNOP랑 합쳐서 요거, 그리고 ABCD, EF, GH랑 합치면 이제 루트에 대한 해시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한 값과 블록 헤더에 있는 루트 값을 그 머클 루트의 그 해시 값을 비교하면 쉽게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런 베리피케이션을 흔히 비트코인 그 화이트 페이퍼 보시면 심플 페이먼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클 트리를 가지고 이걸 하는 거는 굉장히 용이해요. 그 특수한 두 성질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프 노드들이 전부 그냥 트랜잭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머클 트리는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담아내기에는 좀 부족한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에서는 파트리시아 머클 트라이라는 걸 쓰는데요. 파트리시아 머클 트라이를 왜 써야 되냐? 왜 굳이 머클 트리가 아니라 이걸 써야 되냐고 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블록 헤더에는 3개의 트리가 있거든요. 그 3개가 이제 하나는 트랜잭션 트리, 또 하나는 리시프 트리, 또 하나는 스트레이트 트리예요. 근데 이 2개는 그냥 머클 트리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트랜잭션은 그 블록 안에 들어있는 트랜잭션은 이제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왜 스테이트를 담기에 머클 트리가 적합하지 않냐인데, 그 머클 트리는 루트 값이 그 리프의 순서에 이제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ABCD가 있었는데 그러면 AB랑 CD 해서 각각 만들고, 또 그 인터널 노드들을 합쳐서 ABCD라는 작은 트리를 만든다고 치면은 그게 순서가 ABCD냐 ACBD냐에 따라서 우리는 암호학적 해시 함수를 머클 트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값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루트 값이.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는 근데 그 스테이트를 담고 있는 그 밸류들의 값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고 매 트랜잭션마다 변할 수 있는데, 그걸 담기에는 머클 트리의 루트 값이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에 있는 스테이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스테이트는 일단 키 밸류 매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 값은 어카운트 어드레스, 그리고 컨트랙트 어카운트 어드레스 뭐 이런 게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밸류로는 만약 어카운트 어드레스가 키였다 그럼 어카운트 밸런스, 그리고 넌스 값, 그리고 만약에 컨트랙트 어카운트 어드레스였다 하면은 컨트랙트 코드, 뭐 컨트랙트 스토리지, 그리고 뭐 각종 컨센서스 관련된 데이터들이 밸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에 담기는 밸류 값들의 특징은 앞서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이제 자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계정이 생성되기 쉽죠. 그리고 뭐 컨트랙트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밸런스가 뭐 시시각각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어카운트 넌스 값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트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은 값이 변했을 때 뭐 insert, edit, delete 같은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그 루트 값이 변할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이 다시 계산을 하는 과정이 빠르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트리는 이제 업데이트 오더에 상관이 없는 업데이트 오더에 인디펜던트한 루트를 가지는 트리예요. 그래서 파트리시아 머클 트라이가 이런 특징을 가지는데 업데이트 오더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나서 루트 값이 업데이트가 될 거잖아요. 또 그리고 그 루트 값과 리저트 스테이트는 그 업데이트가 예를 들어서 뭐 업데이트 1번, 2번이 있다고 하면 그게 1번, 2번으로 되든 2번, 1번으로 되든 상관없이 그 결과는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준하님이랑 저랑 네트워크에 있고 둘 다 10이더씩 있었어요. 제가 준하님한테 1이더를 보내고 준하님이 저한테 10이더를 보내는 트랜잭션이 2개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1리더를 먼저 보내는 게 아니다. 그거는 뭐 가스비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 1리더, 12더 이거 보내는 게 제가 먼저 보내는 게 트랜잭션이 이제 되든 준하님이 12더를 보내주는 게 되든 결과적으로는 저는 19리더가 있고 준하님은 1리더가 남는 그 결과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리샤 머클 트라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트라이가 뭔지 살펴보면은 트라이는 이제 K-way search tree인데 이제 키 밸류 매핑을 이제 노드에 스토어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키는 주로 이제 스트링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만약 스트링을 쓴다고 했을 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부모에서 자식 노드로 가는 그 링크는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이제 링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따라서 그 거친 그 인디비주얼 캐릭터를 합친 그 패스는 사실 이 리스 노드에 도달했을 때는 그 밸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할 때 뭐 밸류는 그러니까 리스 노드가 밸류를 아예 갖지 않게 그냥 임플레멘트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패스를 쭉 읽어서 결국 값을 찾는. 그리고 또 이 트라이의 특징이 지금 보시면 인터널 노드들은 어떻게 보면 프리픽스에 해당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프리픽스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값들, 딜이나 디얼 이런 값들은 이제 가까이 붙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은 이런데 뭐 만약에 DH가 아닌 P로 시작하는 다른 뭔가 엄청 긴 단어가 있다고 치면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제 비효율적이겠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수정이 뭐 DA 이쪽 근처에서 뭔가 여러 번 일어나야 된다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그런 코너 케이스 같이 엄청 길게 있다면 이게 만약에 노드가 n개면 좀 이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그렇게 좀 프리픽스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엄청 길게 있다면 그 리스 노드에 가서 수정을 하는데 좀 이제 평균적인 이 트리의 뎁스와 다르게 좀 많은 이제 트래버스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기본적으로 서치 트리이기 때문에 오더드 트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좀 알파베틱한 오더로 이제 D, H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더드 트리라는 점. 이제 트라이를 봤으니까 이제 파트리시아 머클 트라이니까 트라이를 봤고 이제 머클이랑 파트리시아 부분을 볼게요. 머클은 말 그대로 이제 노드 레퍼런스 이제 해시로 한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머클 트리 봤던 것처럼 그 루트 노드가 이제 크립토그래픽 핑거프린트, 그러니까 모든 리프 노드들의 서머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트리여서 이제 머클 트라이 이렇게 붙었고, 파트리시아는 이게 Practical Algorithm to Retrieve Information Coded in Alphanumeric의 줄임말이거든요. 이거를 이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제시를 했냐면 이 try를 구성을 할 때 4개의 노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empty 노드예요. 이건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blank 노드예요. 아무 값도 없고 키도 없고 뭐 그런 노드입니다. 리프 노드는 우리 흔히 트리에서 사용하는 리프 노드예요. 근데 아까 봤듯이 그 리프 노드는 이제 키랑 밸류를 스토어하고요. 그리고 브랜치 노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치 노드랑 익스텐션 노드가 좀 독특한 애들인데, 브랜치 노드는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그 헥스 멀티플 트리를 쓰기 때문에 더 리스트의 길이가 17인 리스트를 길이가 17인 리스트를 브랜치 노드가 가집니다. 또 이 리스트는 무슨 역할을 하냐? 처음 16개의 엘리멘트는 16개의 헥스 캐릭터로 이제 대응이 돼요. 그래서 이제 키의 이제 일부, 그러니까 키에 속하는 헥스 캐릭터들을 브랜칭 하는 데 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만약에 브랜치 노드에서 만약에 끝나는 단어다. 그러면 터미네이션을 알려주는 뭔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앤데,
그래서 그런 키가 그 브랜치 노드에서 끝나는 경우를 위해서 그 밸류를 이제 적어주기 위한 그런 칸으로 한 칸이 이제 리저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제 브랜치 팩터를 16으로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익스텐션 노드가 있는데 익스텐션 노드는 얘도 마찬가지로 리프 노드와 같이 키 밸류 노드예요. 키 밸류 노드인데 이 키는 키대로 있고 밸류는 이제 다른 노드로의 해시를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노드의 해시 값을 스토어하는 그런 노드를 익스텐션 노드라고 합니다. 잠깐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서.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우님 손 드신 것 같은데. 잘 안 들리네. 마이크 계속 꺼져 계신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노드를 살펴봤어요. 파트리시아, 머클, 트라이를 구성하는. 그래서 이제 또 근데 키는 그 각각의 노드에 이제 들어갈 때 그 이제 스페셜 헥스 프리픽스 인코딩을 하거든요. 앞에 프리픽스로 이제 헥스 캐릭터가 오는데 그 아까 봤듯이 익스텐션 노드랑 리프 노드가 키 밸류 매핑 포맷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키 밸류 매핑 포맷을 갖는 그 노드들 앞에 이제 헥스 프리픽스가 오고 또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니블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니블은 그냥 원 헥스 캐릭터에 대응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헥스 스트링이다 이러면 니블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헥스 프리픽스 인코딩이 붙을 때 그 이 니블 아니면 뭐 니블스 뭐 2개 여러 개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베리에이션이 그것도 많은데 그게 이제 키 앞에 붙는 이유는 이제 페리티와 그 터미네이터 스테이터스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프 노드면 예를 들어서 이제 lowest significant bit는 페리티를 나타내고 그 위에 있는 비트는 그 next lowest는 이제 터미네이터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키가 even x였다. 그러면 이제 바이트로 잘 나타내기 위해서 그 엑스트라 제로 니블이 하나 붙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값을 이제 이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 그래서 키를 이제 그렇게 바이트로 나타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여기 이제 이더리움의 파트리시아 머클 트라이가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것 같이 이 월드 스테이트가 만약에 이렇게 4개의 키와 4개의 밸류로 있었다. 이거 뭐 어드레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지갑 주소. 이게 밸런스, 어카운트 밸런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우선 루트 노드는 지금 익스텐션 노드예요. 보면 키가 4개가 다 앞에가 A랑 7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shared nible로 오고, 지금 이 경우에 이 익스텐션 노드도 역시 그 키 밸류 값을 가지잖아요. 이 아까 말했듯이 밸류는 그 다음 노드의 해시 값인데, 지금 보면 prefix가 0이 와 있어요. 0은 뭐냐? 여기 predefined 돼 있는 건데 다 익스텐션 노드이면서 even number of nible를 가질 때 준다. 그럼 이제 이 0이 맞는 케이스죠. 이렇게 오는 거고, 왜냐면 A7 이렇게 니블이 짝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노드는 보면 이제 브랜치 노드입니다. 브랜치 노드는 아까 말했듯이 뭐 키밸류 매핑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프리픽스나 뭐 shared nibble 이런 거 없고, 여기 길이가 17인 이 어레이가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그 헥스벡터에 대응이 되는 게 있고, 여기 보면 제가 왼쪽 거부터 볼게요. 그러면 다음 A7 다음 1로 시작하는 애 얘를 나타낸 건데, 이거는 지금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기 때문에 얘가 리프 노드가 올 겁니다. 리프 노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리프 노드 먼저 보면은 여기 끝이 A7 shared nible이랑 여기 브랜치 노드에서 1 쓴 거 빼면 1355 이렇게 있죠.
그럼 그 키 엔드 값이 1355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if 노드면서 얘가 지금 even 넘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f 노드면서 even 넘버인 이블이 이 prefix가 2가 오는 겁니다. 여기 이 936으로 끝나는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value는 여기 밸런스가 45가 잘 왔죠. 나머지 볼게요. 지금 보면 A7하고 7 다음에 이제 D3이 이제 공통이 이 두 번째, 네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브랜치 그 노드에 있는 리스트 7에서 이제 익스텐션 노드가 뻗어 나와서 쉐어드 리블이 있는 경우에만 익스텐션 노드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D3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짝수고 익스텐션 노드이기 때문에 프리픽스 0오고, 넥스트 노드로 또 브랜치 노드 나가겠죠. 지금 엘레멘트가 두 개가 더 있으니까 리프 노드가 리프 노드로 올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끝이 D3 다음에 얘는 37, 얘는 97이잖아요. 그래서 그 3이랑 9는 각각의 그 리스트에서 그 텍스트 캐릭터에 대응되는 걸로 쓰고 리스트 노드 올 겁니다. 그래서 7로 끝나고 여기도 똑같이 7로 끝나네. 이 경우에 모두 지금 리프 노드고 그 홀수잖아요, 개수가.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 프리픽스가 텍스트 캐릭터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옵니다. 이제 짝수로 맞춰주려고. 그래서 3하고 3이 이제 if 노드면서 odd number of nibles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와서 짝수를 맞춰주는 경우. 파트리샤 머클 트리가 이렇고, 이 트리를 컨스트럭트 할 때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 머클 트리처럼. 근데 좀 구성되는 노드가 다르잖아요. 그 케이스를 좀 이렇게 써봤어요. 처음에 이제 인서트를 하면서 트리를 만들 텐데, 이 트라이를 보면 만약에 엔티 노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리프 노드를 만들고 그 리네이밍 패스를 이제 쭉 써내려가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리프 노드에서 이제 스탑이 됐다. 그러면 그 패스를 쉐어하는 또 다른 리프 노드가 있다는 거니까 아까 본 것처럼 이런 뭔가 익스텐션 노드가 와줘야겠죠. 지금 리프 노드가 여러 개가 오니까 익스텐션 노드가 있고 새로운 브랜치를 넣어주고 새로운 리프 노드를 만들어서 하면 되겠다 이거고, 익스텐션 노드에서 만약에 멈췄다. 그러면 또 다른 익스텐션 노드로 이제 컨버트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공유되는 패스는 더 짧은 거겠죠. 그래야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브랜치 노드랑 리프 노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서트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개거든요. 이거를 제가 증명은 생략하겠지만 이거를 잘 증명을 해보면 이 파트리샤 멀코 트라이는 트라이기 때문에 이제 올더드 된 형태면서 이제 이렇게 인서트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오더로 그 노드를 인서트를 하던 간에 항상 똑같은 트리가 나온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리샤 멀커 트라이는 이 인서트하는 과정이 뭐가 순서가 어떻게 됐건 항상 이런 케이스를 마주하고 이런 경우에 fully deterministic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멀커 트리의 스테이트를 담으려고 했을 때 값이 변했을 때 그게 디터미니스틱하지 않고 리프 노드의 순서에 따라서 디펜던트한 멀클 트리와 다르게 파트리샤 멀클 트라이는 항상 그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트를 담고 싶은 그 문제는 파트리샤 멀클 트라이로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 정크 스테이트라는 게 이더리움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쓰이지 않는 그런 스테이트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유저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런 스테이트는 사실 쓸모가 없는 애들이겠죠. 터치가 되지도 않고 계속 그냥 우주 쓰레기처럼 약간 떠다니는. 그래서 컨트랙트 상에 뭐 셀프 디스트럭트를 통해서 그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뭐 더 이상 안 쓰고 이러면 뭐 스테이트를 싹 비우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 사이드 이펙트도 크고 왜냐면 싹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이제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 스테이트가 좀 많고 이러면 하이어 가스 리밋을 줘서 페널티를 주자니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솔루션은 아니잖아요. 이게 솔루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리샤 머클트라이는 이런 이제 스테이트가 너무 이제 엄청 그로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돼서 이런 정크 스테이트는 디폴트로 좀 for 같은 되게 좀 안 쓰이는 거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런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벌클 트리인데 이건 아직 이더리움에 반영은 안 돼 있어요. 근데 비탈리 몇 번 이제 블로그에 쓰고 좀 얘기를 하는 건데 벌클 트리를 알기 전에 스테이트레스 클라이언트가 뭔지 알아야 돼요. 스테이트레스 클라이언트가 뭐냐 하면은 스테이트레스 클라이언트들은 그 블로그 베리파이 할 때 더 이상 그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스테이트가 없이 어떻게 하냐 하면 블락에 그 베리파이를 할 때 필요한 프루프 그걸 위트니스라고 부르거든요. 위트니스를 통해서 그 스테이트의 밸류를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스테이트레스한 상태가 뭐 크게 두 개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스트롱한 거예요. 위크한 건 뭐냐? 블락 프로듀서들은 그 풀 스테이트를 이제 들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위트니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베리파이를 하는 이 노드들은 스테이트레스 할 수 있다. 거고 스트롱 스테이트레스는 여기서 한 발 더 가서 블록 프로듀서들조차도 그 풀 스테이트를 지니고 있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유저들이 그 각각의 모든 노드들이 이제 각자 위트니스를 뭐 제공하고 뭐 이런 그런 형태예요. 이런 스트롱 스테이트레스가 있다. 이거를 이제 배경지식으로 깔고 그럼 이제 그런 정크 스테이트를 forget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걸 하는데 왜 파트리샤 멀코 트리가 아니고 왜 벌코 트리를 써야 되냐 하면은 벌코 트리는 사실 겉보기에는 다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건데 이게 벌코 트리 예시로 제가 들고 온 건데 사실 아까 본 멀코 파트리샤 트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파트리샤 멀코 트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보면 브랜칭 팩터도 16개 이렇게 있고 인원어도 있고 뭐 이름은 좀 다르긴 한데 겉모습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멀코 트리랑 기본적으로 같은 이제 펑셔널리티를 제공합니다. 이제 멀코 트리의 장점은 그대로 흡수하고 좀 개선을 시킨 건데 멀코 트리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트랜잭션 데이터를 다 트리에 밀어 넣어도 이제 그 베리파이를 할 때 우리는 루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루트만 있어도 그 마지막 리프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트랜잭션이 이 블록에 속하는지 아닌지 그걸 검증하는데 그냥 이제 위트네스만 있으면 된다. 어떤 프루프가 있으면 그걸 쉽게 베리파이 할 수 있다. 아까 뭐 처음에 멀코트리 봤던 것처럼 뭐 그 파란색으로 칠해줬던 그런 노드 그런 이제 인터널 노드들의 해시값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프루프를 하는 걸 개선을 한 거예요. 벌코트리는 그 프루프 사이즈가 그냥 멀코트리, 파트리시아 멀코트리에 비해서 훨씬 이제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만약에 빌리언 피스가 있다. 뭐 하면 멀코트리는 1kB밖에 필요하대요. 프루프를 만들 때. 근데 벌코트리는 뭐 150바이트 이하 뭐 미만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스테이트레스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각각에 참여하는 그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스트롱한 경우에는 아까 그 본인들이 직접 계산을 하고 그 위트니스를 이제 제공을 해서 프루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프루프가 너무 길어지고 프루프 사이즈가 크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 정도의 리덕션이면 이제 좀 프랙티스로 좀 만들어 볼만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크 트리의 구조를 보면은 아까는 4개였잖아요. 파트리샤 벌크 트리. 얘도 비슷한데 얘는 3개예요. MT 노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냥 MT 노드고 if 노드는 노드에 키랑 밸류가 들어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인터미디엇 노드는 이제 아까 브랜치 팩터 봤던 것처럼 그런 뭔가 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스를 가지는 그 인터미디엇 노드고
이제 인터미디엇 노드의 밸류는 아까 사실 브랜치 노드랑 사실 똑같은데 그 children의 해시값을 이제 다 더해서 이제 해시값 취한 거를 결국에 저 밸류로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는 크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 보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루트 있고 그리고 뭐 이너도 이렇게 있고 이너 노드에서 그 브랜치로 나가고 그 키 밸류 이제 리프 노드에 스토어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생긴 거는 파트리시아 몰크 트라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차이는 그 practice에서 지금 여기 보여준 케이스는 아까 똑같이 텍스트인데 그 위스가 16인. 근데 그 지금 제한되는 이더리움에 이제 프로포즈 올라온 거 보면은 뭐 위스 256 아니면 뭐 1024 뭐 이렇게까지도 좀 제한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파트리시아 트리는 이론적으로는 위스가 2일 때, 그러니까 바이너리 트리일 때 가장 이피션트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헥사리 파트리시아 트리를 쓰고 있는데 그 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살짝 넘어가고 그리고 벌클 트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멀클 트리나 파트리시아 벌클 트리에 비해서 훨씬 더 그 프랙티스에서는 넓은 위스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로그의 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 밑이 이제 커지는 거니까 그 트리의 하이트가 낮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짧은 프루프를 제공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는 차이점이 있어서 벌클 트리를 씁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근데 또 미스가 너무 또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프루프가 좀, 그 프루프 자체는 짧은데 그 프루프를 생성해내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절히 그거는 좀 이제 업사이드랑 다운사이드를 보면서 그 트레이드오프를 좀 잘 계산해서 이렇게 택해야 되는 문제다. 뭐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트리시아 멀크 트리인데 파트리시아 멀크 트리 같은 경우에는 파트리시아 멀크 프루프를 하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홀스라는 애를 그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지금 보면 이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이 하이라이트 된 이 애들이 다 그 증명을 하는데 필요한 애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얘 시블링들 다 알아야 이 헥스값 구할 수 있겠죠. 이 헥스값 구하면 또 이거 그러니까 여기 모든 시블링 그러니까 얘의 모든 시스터 노드들이 결국에는 이 루트 값에 도달을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스파르스한 케이스라서 지금 0이 많고 되게 스파르스한 케이스라서 좀 낫지만 만약에 값이 다 있고 했었다면 되게 벌크 트리에 비해서 많은 계산량이 필요로 합니다. 벌크 트리를 볼게요. 벌크 트리는 이렇게 벡터 커미트먼트라는 그러니까 암호학적 해시 말고 벡터 커미트먼트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필요한 게 딱 두 개입니다. 패스가 필요하고요. 그 밸류에서 이제 그 루트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애랑 거기서 이제 또 아니다. 여기 홀스라는 애 증명하려는 애랑 여기서 루트로 도달하는 그 패스 하나 필요하고 그 각 이제 노드들 간의 링크에서 계산을 증명할 수 있는 그 프루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아까 여기 필요했던 이 많은 양의 그 시스터 노드들과 다르게 여기서는 지금 노드 자체로는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 프루프도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벌클 트리가 이제 좀 더 스케일러블한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strong statelessness한 이런 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이제 챌린지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프루프를 strong stateless한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유저들이 프로토콜을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그 프루프를 계산해서 이제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좀 그런 이제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숙제가 많죠.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뭐 노드 운영하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걸 뭐 어떻게 해서 메인테인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액세스 리스트를 필요로 한다는 건데 이제 내가 어떤 어카운트와 인터랙트를 하고 있고 뭘 전달했고 뭐 이런 거를 좀 디클레어 할 수 있는 걸 액세스 리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그러니까 버커 트리와 다른 그냥 좀 더 모듈트하고 그런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는 아티클 제가 가져왔는데요. 스테이트 익스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렇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은 문제를 풀려는 거예요. 그 정크 스테이트를 어떻게 하면 포맷 할 수 있냐 뭐 그거에 관한 건데 여기서는 스테이트를 액티브하거나 인액티브하다고 정의합니다. expired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이제 액티브하게 유지를 하려면 스테이트가 계속 액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아니 뭐 터치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뭐 실제 구현을 할 때 그 정크를 뭐 포겟 한다 뭐 이렇게는 하는데 실제로 뭐 삭제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구현 방식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따 설명드리고 만약에 인액티브 해요. 그러면 그걸 다시 액티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설트 부활시킨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항상 있고 그래서 뭐 다 삭제가 되는 건 아니다.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제가 보진 않는데 이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위해서 좀 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언제 익스파이어가 될게 할 거냐 그리고 뭐 어카운트 단위로 묶어서 스테이트를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슬롯 하나별로 이제 뭐 그 뭔가 유효 시간을 줘서 그 시간 안에 다시 터치가 안 되고 하면은 뭐 이렇게 관리를 할 거냐 뭐 그런 부분 결정해야 될 게 있고 이 방식의 문제가 그럼 뭐냐 앞서 말한 그 스트롱한 그런 스테이트레스네스와 그러니까 스트롱한 스테이트레스네스의 이런 챌린지 말고 얘가 가지고 있는 챌린지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스토리지 슬롯 레벨로 뭔가 익스파이어를 준다고 하면은 그 스토리지 하나하나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렌트를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건데 뭐 하루에 얼마 뭐 이렇게 뭐 있다고 치면은 컨트랙트는 이제 컨트랙트의 그 로직을 녹여야겠죠. 그 렌트를 해온 그 슬롯에 대해서 이제 페이를 하는 거를 이제 유저에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전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로직을 구현해야 된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익스파이어의 구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원트리 구현 방식, 두 번째는 투트리 구현 방식이에요. 원트리는 보신 것처럼 그냥 기존에 우리가 보던 그런 트리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냥 보면 색이 칠해져 있는 애들은 이제 인밸리드하다는 걸 표시해 둔 거고 그래서 인밸리드하다고 표시하는 건 여기서는 각 노드가 그런 이게 익스파이어가 언제 되는지에 대한 그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어서 이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오늘 밤 9시였다.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메타데이터를 들고 있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검증을 해보면 얘가 익스파이어가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토매틱한 익스파이어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이거의 하나의 구현이고요. 이 구현 방식의 장점이고요. 그 만약에 인밸리드 한 거를 뭐 지금 9시 지났잖아요. 오늘 밤 9시가. 그럼 얘가 인밸리드한데 얘를 살리려면 이제 이 파라미터를 이제 다시 렌트를 한 만큼 그 기간에 이제 업데이트를 쳐줘서 리프레시를 해줘서 이제 부활을 시키는 방식을 가져가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투트리 임플리멘테이션과 다르게 얘는 인터미디어트한 노드들이 어떤 특정 밸류를 갖지 않는데도 만약에 A, B가 인밸리드하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프리미티브가 만약에 이쪽 패스를 타서 가는데 여기 있는 노드들이 다 익스파이어가 됐으면 여기 밑에까지 가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 얼리 스탑을 해줄 수 있게 인터미디어트한 노드들이 이 이제 익스파이어가 됐다고 하는 이 정보를 담아야 되는 밸류가 없음에도 이런 메타데이터를 들고 있어야 돼서 좀 스토리지 이니피션트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 퓨처 임플레멘테이션은 이런
뭔가 메타데이터를 일일이 다 들고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임플리멘테이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 단점은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인밸리드한 애들이고 여기가 밸리드한 애들이다고 하면은 이 추이 간에 이제 익스파이어가 되면 여기 있는 노드를 일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그 프로토콜을 구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제 리서렉션 컨플릭트라는 문제가 또 있는데 이게 리서렉트를 하고 뭐 이게 그 꼬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익스파이어 되는 거랑 살리는 거랑 그래서 그런 이제 리서렉션 컨플릭트를 좀 휴리스틱하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장점은 이 원추 임플리멘테이션과 다르게 메타데이터 필요 없이 그냥 이 추이는 다 이제 익스파이어 된 거고 이 추이는 다 이제 액티브한 애들이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지 이피션트 할 수 있다.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두 장 두 슬라이드 뒤에 그 그림이요.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네네. 그 스테이트 익스파이어리에 대한 질문인데 저렇게 그 스테이트가 만료가 되면은 네. 그 스테이트 루트를 만드는 그 트리에서 아예 그냥 빼버리는 건가요? 계산에 해싱할 때 그 안 넣는 건가요? 그 스테이트들? 네. 그 계산할 때 업데이트가 이걸 빼고 이제 마치 삭제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산이 되는 방식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추이에 있긴 한 거잖아요. 이제 계산할 때는 빼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트리에 있으면은 결국 그 저장소를 잡아먹는다는 건 똑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걸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정크 스테이트를 다 들고 다닌다면 이제 그 그러니까 검증을 할 때 트리 사이즈가 그러니까 노드가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다 이렇게 구분을 안 지어놓고 다 들고 다니면 네네. 그러니까 검증을 할 네, 때 필요한 그 프루프의 수를 이제 줄일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는 거군요. 네, 이해가 네네. 됐습니다. 네. 저는 그 스토리지 용량 때문에 정크 스테이트가 문제가 되는 줄로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뭔가 제한들이 있는데 다 뭐 스테이트를 아예 통째로 스토리지에서 뭐 비우거나 저는 뭐 그래야 되나? 뭐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이상적이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다 뭔가 부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겨두더라고. 그리고 그 패트리샤 머클트리에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럼 지금 네네. 이더리움 구현 방식에서는 그 뭐 어카운트 어드레스로 이제 그걸 키로 해가지고 찾아가는 건가요?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구현체를 막 보진 않았는데 이게 이더리움 옐로우 페이퍼라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소개된 예시인데 뭐 거기 이제 써 있는 걸로는 이 키는 뭐 그러니까 어카운트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트에 담기는 그 키 밸류니까 키 보통 어카운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카운트 밸류는 뭐 밸런스나 뭐 다른 거 올 수도 있는데 컨트랙트면 컨트랙트 코드 뭐 이렇게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질문 없나요? 없으면 마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세미나 늘 그랬듯이 녹화된 거 업로드하고 유튜브에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네. 유익했습니다.